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바로 2020년 9월 8일 오늘이죠. 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기와 분양 물량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크게 벗어났다 싶은 내용은 없었는데요.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획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3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 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에 실시하는 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나눠서 공급하는데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왕숙, 교산, 계양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세 지구는 모두 2019년 10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8월에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1년에 공급될 3만 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를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사전 절차가 빨리 진행됐던 곳이 분양 일정과 이후 절차도 다른 곳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택지까지 함께 분양 물량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3기 신도시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개 지구 중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총 1100세대를 사전 분양하고 왕숙 신도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1500세대를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왕숙 신도시 추가 물량과 나머지 3기 신도시의 최초 분양 물량이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정된 물량은 2022년에 일괄적으로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전 청약 일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태릉 골프장은 교통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전 청약 일정을 잡는다는 것으로 발표가 났고요. 각 신도시마다 정확한 사전 청약 일정을 아는 것은 향후 자금 조달 계획과 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슬로건을 보면 품질 좋은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인근 단지의 최근 1년간 거래가를 계산해서 평균가의 약 75에서 85%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예정인데요. 슬로건 바로 아래에 분양가는 지역 및 분양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표시된 것은 주변 시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시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거래 가격을 계산하는 범위도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3기 신도시의 정확한 분양가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본 청약일에 가까워 올수록 비교적 구체적인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주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언제 이주해야 할까요?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사전 청약 전까지 이주해서 거주기간까지 충족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 역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사전 청약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사전 청약일까지가 아니라 본 청약일까지만 충족하면 사전 청약 당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청약일이 사전 청약일로부터 약 2년 후이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주해서 어찌됐건 사전 청약일 당일까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 자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신도시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신도시는 의무 거주기간 2년, 조정대상 지역에만 속한 신도시는 1년을 채우셔야 하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그 이후에 재산 변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칙은 사전 청약에 한해서만큼은 다른 신도시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일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전 청약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대신에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도시의 본 청약에는 청약할 수 있고 일반 매매로도 기존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이 최종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자유롭게 다른 단지의 청약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지만 당첨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단 한 번뿐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오픈한 이후에 약 65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그 중에서 12만 명 정도가 사전 알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전반적으로 사전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서울의 웬만한 단지에서 당첨 가점이 60점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반 청약으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60점 정도는 되어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가점이 낮은 일반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특별공급 자격을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일반 공급, 특별공급 할 것 없이 기본으로 충족하셔야 되고요. 신혼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일정 소득 요건은 분양 공고에 자세히 안내되니까 공고가 뜨면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으로 태아도 인정이 됩니다. 태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주치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노부모 봉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모신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서류상 미달이 되면 자격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빠르면 당장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는 어림잡아 2025년이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 4년여의 여유가 있는 셈이죠. 아무리 3기 신도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최소한 억 단위의 큰 돈이 필요한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도 중요하지만 4년여의 시간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경우에 따라서 3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입주 시점에 잔금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잔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사전 청약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흥미롭게 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 30, 40대였고 그들이 선호하는 주택면적은 응답자 60%가 공급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로 중형평형대를 선호했고 무려 29%가 대형평형대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인기가 높았던 20평형대는 불과 10%만 응답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즉 30, 40대는 주로 중대형 평형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중형 평형대로 공급하고 민간 분양은 무려 60%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의 평형대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자금도 커집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소개는 해드렸지만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입지나 개발 계획에서 호평을 받는 편입니다. 1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모두 배드타운이 되었고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늦어지는 바람에 교통이 열악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역시 아직은 계획에 불과하지만 3기 신도시는 일자리도 풍부하게 갖춘 자족 도시에 교통 기반을 먼저 갖추는 방식으로 개발될 계획이라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단점을 잘 보완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은 모든 것이 계획에 불과하고 3기 신도시가 완벽하게 인프라를 갖추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계획한 파급 효과가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 역시도 3기 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